사.10 총선 이후 지역의 주요 현안과 당선인 공약 짚어보고 있습니다. 기장군 지역의 최대 현안인 정관선과 기장선 등 교통인프라 추진 상황과 넘어야 할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문화기반 시설이 부족한 부산 진구 고지대 마을에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부산시 의회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1급 최대 극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부산뉴스에서는 지역의 주요 현안과 총선 후보들의 공약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장군 지역의 현안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기장군은 신도시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최근 10년간 인구가 3만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인프라는 열악합니다. 도시철도가 연결된 곳은 4호선 안평역과 고촌역뿐. 동해선 철도도 들어오지만 이 역시 기장군 지역 내 5개 역밖에 없습니다. 정관 신도시에는 이마저도 지나지 않아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불편함 많이 있지. 저 버스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근데 버스가 많지 않으니까 시간대가 너무 긴 기라. 그러니까 많이 기다리는 게 불편하지. 이 때문에 도시철도 정관선 신설은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수건입니다. 희소식은 지난해부터 정관선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예타 조사 중인 정관선의 예타 통과를 위해서 기재부, 또 국토부, 부산시 등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지속적 협의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반드시 예타 통과하고 국비 확보를 통해서 신속히 도시철도 정관선이 구축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 안평역에서 기장읍을 거쳐 일광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도시철도 기장선 역시 해묵은 숙제입니다. 현재 부산시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장선이 우선순위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사업의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장선의 경우에 예타 조사에서 한번 탈락한 전례가 있어서 이게 면밀하게 또 추진되어야 합니다. 노선 조정 등을 부산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장선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에 상위권 선정돼서 예타 조사를 실시하게끔 계속 힘쓰겠습니다. 이외에 지역 내 KTX 정차역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2대 국회에서 철도 도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을 단독 발의한 김광명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및 행정안전부 등에 이송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1급 최대 극복을 위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라. 부산시의회에서 현재 부산시 저출생 정책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성현달 부산시 의원은 30일 시정질문을 통해 저출산 정책의 대상 사업 선정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의원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육아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부산시 저출산 사업과 신혼부부,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저출산 예산에서 90이 이제 매칭 사업 좀 전에 말씀하신 공통 사업 비중이 그 70%를 작년에 넘겼다가 올해 겨우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68% 수준인데요. 자체 사업 또한 부산시 자체 사업보다는 구군 사업이 더 많은 비중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데요. 부산 지역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 평균 대비 0.71%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인 1.22%보다 낮았습니다. 개발 이슈가 많은 기장구는 1.28%, 금정구 1.1%, 해운대구 1.08%, 수영구 1.07%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했습니다. 중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전년 대비 0.17% 개별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나 해당 구군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5월 28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근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 오는 2026년 2월 말까지 휴교 중인 신현초등학교가 증축공사에 들어갑니다. 부산교육청은 2024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신현초 증축 사업이 적정 사업으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신현초 인근 재개발 사업으로 우암 2구역 1,076세대, 대연 3구역 3,137세대 등 총 5천여 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2026년 이후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한 지 41년이 지난 신현초 증축공사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366억 원을 들여 2027년 3월까지 후관동 교사를 5층 규모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해운대 장산역 인근의 일반 주거지역이 역세권 복합개발 명목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 시행자가 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29일 부산시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지역 사업 시행자는 일조권과 조망권 개선을 위해 주요동을 재배치하고 건물 높이를 49층에서 44층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조치 계획에는 빌딩풍에 대해 빌딩풍 저감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구체적인 완화 방법을 강구하는 등 공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해운대구와 협의해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토지가치 상승분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 등을 건립해 기부 체납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부산시는 관련 법령과 열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지역을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0일 오전 남항 공동 어시장 인근 해상에 기름이 유출돼 방제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부산해경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확인한 결과 남항 공동어시장 안벽 및 선박 사이사이에서 기름이 분포된 것을 발견했고 인근 계류 선박들을 조사해 기름 유출 선박을 특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해경은 주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펜스형 유흡 착재를 설치해 오염물질 확산을 막았고 기름 유출 선박 측에서 방제업체를 동원해 방제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상대로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총책 A씨 등 일당은 13만 5천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2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매일 원금의 최대 6.6%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4개월 동안 서울과 부산 등을 돌며 110명으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총책 A씨를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 유사 수신과 투자 사기 등 범죄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구민 헌혈의 날을 제정해 헌혈 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구가 2024년 헌혈추진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올해 협의회는 해운대구청과 해운대구 의회, 부산혈액원, LG헬로비전 부산방송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산에서 몇 안 되는 구립문화예술회관이 부산 진구에 건립됐습니다. 문화 기반이 부족한 고지대 마을에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시설이 들어서며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10여 점이 넘는 작품들이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산의 삼복도로 풍경과 주민들의 삶을 담은 작품들입니다. 부산 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개관을 기념해 엄경근 작가의 삼복도로 오디세이 작품전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공간에서는 부산 진구를 주제로 미디어 파사드 작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삭막한 도심 삼복도로 마을에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작은 공연이라도 보려면 멀리까지 가야 했지만 이젠 마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직접 무대에 설 수도 있게 됐습니다. 너무 좋고요. 기대도 많이 되고요. 우리 기타르 동아리도 더욱더 활성화가 돼서 저 무대에서 한번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상 6층 규모의 백양문화예술회관은 2,500여 제곱미터에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내부를 검게 칠한 블랙박스 공연장은 공연 특성에 따라 무대와 객석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별도의 연습장과 프로그램실이 마련돼 공연 연습은 물론 리허설까지 가능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벌써부터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부산 지역에 대관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연습실도 같이 있는 이런 빔 프로젝트까지 시설을 갖춘 공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관객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건립된 문화예술회관은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통해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는 건 물론 주민들을 위한 공유 공간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단순히 작품을 보여주는 걸 넘어 작가와 관객을 연결해주고 마을 커뮤니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술인들, 다양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자유롭게 조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일상에서 밀착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조금 많이 만나는 지점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백양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념 미디어 아트 전시는 오는 5월 3일까지 펼쳐집니다. 또 5월 5일 지역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열린 제62회 진해군항제의 경제적 효과가 1,685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원시는 30일 진해군항제 평가보고회를 열고 축제에 303만여 명이 방문해 1,685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와 교통정체,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시가 가야 테마파크에서 첫 가야 왕궁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왕궁 결혼식은 2000년 전 가야 수로왕과 허왕후의 결혼을 퍼포먼스와 전통 공연으로 재현한 것으로 한국과 싱가포르, 한국과 러시아 두 커플이 실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가족과 관광객 등 2천여 명이 하객이 돼 식을 올린 부부를 축하했습니다. 시는 김해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김해를 알리기 위해 처음으로 왕궁 결혼식을 마련했습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위기 단계가 경계로 변경된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2개월 만에 코로나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방역 조치는 모두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은 해제 후 권고로,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도 권고로 전환됩니다. 시는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감염 취약시설 전담팀을 신설해 감염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